리버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시즌 도중에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며 리버풀은 클롭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후배 아모링을 필두로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리버풀 감독직을 맡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 페이노르트 감독 아르네 슬롯입니다. 과연 아르네 슬롯은 누구인지, 페이노르트에서 사용하는 전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리버풀에게 녹였을 때 어떨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네 슬롯은 네덜란드 국적을 가졌으며 45세로 매우 젊은 감독입니다. 그는 2013년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이기 시작한 팀은 바로 AZ 알크마르입니다. 2017년 알크마르의 유언 반덴브론 감독의 수석 코치로 선임되었는데 반덴브론 감독이 2018-19 시즌으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2019년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게 되죠. 첫 시즌부터 슬롯 감독은 알크마르가 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풍의 알크마르는 2019-20 시즌 후반기에 전통 강호 아약스와 승점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이후 그대로 리그가 종료되어 1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한 시즌 만에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슬롯의 지도력에는 엄청난 호평들이 쏟아졌죠. 슬롯은 그 다음 시즌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중 지도자로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페이노르트와의 비밀 접촉 및 협상까지 진행된 것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알크마르 측에게 경질을 당하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알크마르에서 지도자로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슬롯이지만 불명예를 안고 팀을 떠나게 되었죠. 결국 슬롯은 2021-22 시즌부터 페이노르트 감독직에 부임합니다. 첫 시즌부터 리그 5위에 머물렀던 페이노르트를 리그 3위에 올려놓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팀을 올려놓으며 무리뉴의 로마와 맞붙게 되었죠. 하지만 결승에서는 패배하며 컨퍼런스 리그 초대 우승자의 이름을 올리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트로피는 없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아 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2022-23 시즌이 시작하기 전 기존의 팀의 주축이었던 시니스테라, 말라시아와 같은 선수들을 필두로 많은 주축 선수들이 팀을 빠져나가며 난관에 봉착한 슬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롯의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페이노르트는 견고했습니다.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된 선수들도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어느새 슬롯의 축구에 녹아들어 있었죠. 유로파 리그에 진출한 페이노르트는 8강에서 무리뉴의 로마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고 이번에도 그들에게 패배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그 32라운드 종료 2경기를 남겨두고도 에레디비시 우승을 확정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페이노르트를 6년 만에 리그 최정상에 다시 오르게 만들며 본인의 최초 커리어 우승을 달성하였죠. 슬롯은 이를 바탕으로 2년 연속 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에인트호벤의 압도적인 성적 때문에 리그를 2위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며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 출전하게 된 페이노르트는 거짓말처럼 3년 연속 로마를 만나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컵 대회 첫 우승이자 팀에게 6년 만에 컵 트로피를 선물해주게 되었죠. 이렇듯 자국 리그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선보인 아르네 슬롯. 그가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일 수 있게 한 그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슬롯의 축구는 과르디올라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보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비엘사, 데제르비의 축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전술 속에서 이들과 유사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슬롯은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키고 양쪽 풀백을 높게 전진시켜 변형 백스리를 구성하는 빌드업을 선호하죠. 이때 양쪽 풀백은 단순히 직선적 오버래핑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인버티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중원의 숫자 싸움에 유리하게끔 합니다. 이후 두 가지 정도의 공격 패턴이 구사되는데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오며 오버래핑하는 풀백의 컷백을 통한 마무리 혹은 반대 전환을 통한 아이솔레이션이죠. 저는 슬롯의 전술을 알아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리버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롯의 전술을 지금의 리버풀 선수단에 그대로 입혀보겠습니다.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좌우로 넓게 벌리고 그 사이 엠도가 내려와 공을 받으면서 변형 백스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인버티드한 움직임의 강점이 있는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메갈리스터와 중원을 이루며 3위 빌드업 대형을 갖춥니다. 오버래핑의 강점이 있는 로버트슨은 좌측 높게 위치하며 디아스가 안쪽으로 좁혀 로버트슨, 디아스, 소버슬러이, 살라가 2선에 배치되죠. 이러한 대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좌측으로 오버래핑한 로버트슨의 컷백에 의한 마무리 혹은 좌측에 수비가 몰리게 되며 우측에 생기는 공간을 통해 살라에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좌우 풀백에 고메스와 브래들리가 출전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메스 또한 인버티드한 움직임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측의 고메스가 알리스터와 중원을 이루고 브래들리를 높게 올려 사용할 수 있죠. 이처럼 리버풀은 슬롯의 축구를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임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골키퍼로부터의 후방 빌드업을 선호하는 슬롯이기 때문에 알리송의 뛰어난 발밑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놀드, 조고메즈와 같은 인버티드 풀백의 자원, 그리고 로버트슨, 브래들리와 같이 오버래핑에 특화된 자원은 슬롯의 축구를 풀어내기에 매우 적합하죠. 셋째, 디아스, 살라, 조타까지 모두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슬롯은 본인의 전술이 리버풀에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버풀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비 시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붙어야 강한 압박을 즐겨하는 슬롯입니다. 집단적인 기겐 프레싱이 활용되는데 신체적인 경합을 즐기며 뛰어난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수비하는 모습이 현재 리버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실제로 페이노르트는 2021-22 시즌 유럽 5대 리그 중 파이널 서드에서의 소유권 승리가 722회로 1위, 그 바로 뒤를 잇는 팀은 리버풀 706회로 2위였습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에서 공을 잃었을 때 빠르게 수비 복귀를 하는 것보다는 역압박을 통한 소유권 경쟁을 즐기는 팀인 것이죠. 이때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실수를 바로 하이 턴오버라고 하는데 역시나 페이노르트와 리버풀이 1, 2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페이노르트는 이런 하이 턴오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았는데 해당 시즌 페이노르트는 하이 턴오버를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201회 만들어내었고 그 중에서는 29개의 골을 기록하며 유럽 5대 리그 중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버풀 또한 182회로 4위의 이름을 올렸죠. 이러한 수비가 가능한 것은 공격 시 기본적인 라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형성하는 슬롯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롯은 오로지 최전방에서의 압박만을 가져가는 수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굉장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한 수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슬롯은 상대에 따라 유동적인 수비 패턴을 사용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를 같은 선상에 두게끔 하여 4-4-2 두 줄 수비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수비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리그에서도 적은 실점을 기반으로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죠. 수비 시에도 개겐 프레싱을 기반으로 역압박을 즐기고 상대의 턴오버를 노린다는 점에서 현재 리버풀과의 축구와 이미 많이 닮아있는 슬롯입니다. 아르네 슬롯의 축구는 과르디올라와 클롭의 조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과르디올라의 빌드업 철학이 들어있는 듯 하면서도 수비 시 높은 위치에서부터의 활동적인 압박은 클롭과 비슷한 느낌도 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롯의 축구는 리버풀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빅리그에서의 경험이 없는 슬롯인 것에 더불어 전임자가 위르겐 클롭이기 때문에 슬롯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죠. 과연 아르네 슬롯은 리버풀에서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량을 만개하며 리버풀을 리그 우승, 더 나아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